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결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 봤는데요. 사실 미중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미 증시는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뭐 거의 수직 낙하 수준이었죠. 이따 볼 예정인데 거의 마이너스 5% 이상 지금 빠졌어요. 종합 주가 지수 자체가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결렬이 아니라 추가 관세까지 맞은 분위기예요. 추가 관세, 즉 중국이 반격을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3,250억 달러를 추가로 관세를 미국이 부여를 한 것과 비슷하게 하락을 시켜버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불확실성. 즉,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로 갈 거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한국만 기타 주변 국가에 비해 유독 더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 판국에 자, 그럼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즉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전부터 이 부분은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2주 전부터 굉장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거의 이제 현금을 보유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현금을 절대 꼭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이제부터는 반격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시장에. 이제까지는 불안감이었죠. 근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류호 부총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류호 부총리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추후 일정을 아직 공시가 안 됐어요. 공지가. 예를 들면은 이번에 협상이 깨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죠. 지금이 11차인가 12차 회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는 미국 언론 쪽에서는 뭐 추가 이런 협상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국 언론 쪽에서 그리고 이따 기사를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언론 쪽에서 추후 베이징 미팅을 즉 베이징에서 회담을 이어갈 것이다 갈 예정이다라는 거죠. 즉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뭐 일정이 남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불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도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불러왔던 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일단 관세 부분을 한번 보고 좀 넘어갈게요. 관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죠. 일단 현재 보면 미중 무역 부가 관세 현황인데 예전에 일단 500억 달러 미국이 500억 달러에 관해서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을 했죠. 그리고 중국도 이렇게 500억 달러에 대한 똑같은 맛 대응을 했었어요. 작년 7월 6일부터 그리고 8월 이때도 증시가 상당히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었죠. 그런 이후에 9월 달에 어, 중국이 2천억,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6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했죠. 도합 11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번에 진행된 게 25%, 즉 기존의 게 아니라 25%를 인상을 한 거죠. 지금 2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부분이죠. 3에서 4주 이후에 부과가 될 건데 3에서 4주 이후에 관세가 부과가 될 건데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부여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는 관세를 철회할 건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트럼프는 일단 말을 했어요. 즉 시장에 디데이를 정해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3에서 4주는 다시 한번 이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시장에게는. 즉 우리에게 3에서 4주라는 시간을 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 처음 트럼프가 트윗에 관세를 언급했을 때 이 D-Day를 또 정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 전까지 시장 폭락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현금화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는 반대예요. 반대. 이 D-Day를 말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전무합니다. 전무예요. 단 하나, 환율. 환율 부분인데 문제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요. 경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타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버텨내지 못할 거라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래서 시장은 단기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뭐 그렇죠. 예전에 영국 브렉시트를 보면 항상 블랙스완이 발생을 하면 블랙스완이 발생하면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폭락 혹은 폭등이 발생을 하죠. 지난번에 이제 증시가 하락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갔을 때는 엄청난 이런 폭풍을 불러오지만 시장의 예상, 즉 시장은 이번에 처음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다가 이게 점차 다가오니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즉 악재가 나왔고 시장은 다 알아요. 지금 이렇게 파국으로 갔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의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한마디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재료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죠. 새로운 재료. 베이징 회담 일정 발표다. 그리고 중국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법제화죠. 법제화하자. 즉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에 대한 편향적인 보조금에 대한 일련의 이 부당함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하자라고 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프린시퍼 즉 원칙을 지킨다. 우리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원칙도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뭐 보조금 문제 등등 처음에는 해결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점차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뭐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네, 이어가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 미국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 MSCI 한국 차트를 먼저 보고요. 어제 금요일날 시황에서 언급 드렸을 때는 이제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도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MCI에서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한 번만 더 나오면 돼요. 한 세 번 정도.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면 V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V자도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움직이게 되면, 즉 MSCI 한국 지수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다우라든지 나스닥, 즉 회담이 결렬이 됐고 류호 부총리가 떠났죠. 떠난 다음에 사실은 어, 미국 자체적으로는 이게 추후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사를 보시면 이제 류호 부총리죠. 류호 부총리에서 양측이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등등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류허의 관세 인상은 좋은 게 아니다를 다시 말을 하면, 즉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중국은 관세 대응을 안 하겠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 인상을 안 하겠다. 즉 미국이 2천억에 대한 10% 관세를 2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전면전, 즉 전쟁으로 하면 전면전으로는 안 간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관세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뭐 시장에 충격은 오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이제 기사를 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진 황고시보의 편집장 후시진은 트위터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대표단이 향후 추가 무역 협상을 위해 베이징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는 것을 권위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알게 됐다. 계속 협의할 것이다. 향후 만남 무역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게 아마 시장을 일으켜 세워줄 재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지수를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닥을 놓고 보면 일단 추세 때 하단은 정확히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 이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이죠. 여기서 하락 추세대를 그어놓고 이 부분을 맞고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반등할 때 단기 반등 목표치를 저희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740포인트죠. 그리고 730포인트, 즉 730포인트가 하나의 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면, 이 지수상에서 지금 73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주고
이 3분봉의 300일선이거든요. 300일선을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즉 이런 부분, 이 내려오는 선들이 완만해지고 이렇게 흘러가서 꺾을 때, 그리고 120일선과 이 30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지수가 상방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일단 월요일부터 이러한 지수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그동안 아주 우량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 지금 시장 하락하면서 정말 좋은 주식들, 비싸서 부담 비싸서 그리고 부담돼서 사지 못했던 우량주들이 있습니다. 잘 골라서, 정말 잘 골라서 이번 기회에 저가에서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이게 또 이제 제가 보는 지금 현재 다음 주를 보는 제 시각이고요. 또 시장에서 또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오면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남겨드렸고 추후 밤에 해서 다음 주 괜찮은 섹터 군들 그리고 이슈에 관한 종목군들에 대한 영상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네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